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앞으로보다 뒤를 더 자주 돌아보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에는 걱정도, 두려움도, 후회도 모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조용히 쌓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미안함,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 끝내 풀어내지 못한 오해, 그리고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했던 순간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가끔은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짐을 조용히 가슴 한쪽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성공담도 아니고 위대함을 자랑하는 전설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조용히 닿기를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의 날들이 더 소중한 이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 집, 내 가족, 내 일, 내 자리.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느라 정작 우리 마음은 뒷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키고 싸워온 것들이 사실은 모두 마음 한 칸을 내어준 대가였다는 것을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버티는 것이 강함이라 믿었고 참는 것이 성숙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버틴 시간보다 버티느라 잃은 것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삼키고,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외면하며, 그렇게 참는 것이 어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만이 강함은 아닙니다. 때로는 솔직해지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진짜 성숙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지금 인생은 후반전이라고, 이미 반을 지나왔고,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하기엔 체력도 마음도 의지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가진 것을 줄여가며 살아가는 시간일까요? 우리는 전반전에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살았다면 후반전에서는 무언가를 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운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란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다른 이의 자유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의 말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찾는 것은 외적인 자유가 아니라 내면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자유는 인생의 후반부에서야 비로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까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회사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 기대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대 속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잊고 살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가벼워진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마음에 상처를 남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오래 상처받고 그때 하지 못한 대답이 몇 년이 지나도 마음을 떠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 모든 걸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 오래된 흉터처럼 남아 가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저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20년 전에 부모님과 다툰 뒤 화해하지 못한 채로 부모님을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그날의 말들을 후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하지 못한 사과, 전하지 못한 사랑,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후회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진다고.
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후회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후회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만델라는 감옥에서 27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나의 자유를 찾아 나섰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증오를 내려놓아야 했다. 그는 자신을 가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었고, 그 미움만으로도 평생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용서하기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상대를 위해 용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풀어주기 위해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그 사람을 마음속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은 나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당신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웃고 먹고 일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미워하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움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미움은 우리의 인생을 약하게 만듭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기 위해 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처를 품되 끌어안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놀라운 것은 상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가 곧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렸고 상처는 곧 싸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분노로 맞섰고 누군가 나를 배신하면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여러분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는 지나온 삶의 흔적일 뿐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쟁을 겪으셨고 그 전쟁에서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다. 가족도, 집도, 꿈도 모두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지만 전쟁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그분은 상처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상처가 자신을 정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처의 피해자로 살 수도 있고 상처를 이겨낸 생존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처로 평생을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붙잡고 놓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붙잡지 않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 끝난 관계, 돌아오지 않을 시간, 이미 지나간 기회.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느라 현재를 잃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현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제의 실수를 오늘 반복할 필요가 없고 어제의 슬픔을 오늘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시간은 흐르지만 의미는 남는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픔도, 기쁨도, 사랑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 짧음 속에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마음의 고통도, 삶의 기쁨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도 모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완성시키는 재료다. 그러니 지나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장은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깊게 만드는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젊을 때는 빨리 도착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 성공을 이루는 것, 인정받는 것.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도착이 아니라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걸어온 길, 만난 사람들, 나눈 대화들, 느낀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느낀 것들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 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다고, 더 현명하게 살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시간은 지금의 우리를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실패했던 순간들도, 좌절했던 순간들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모두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기에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기에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바꾸겠어? 새로운 걸 배우기엔 늦었어.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어. 하지만 인생은 나이를 세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세며 이어집니다. 마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세에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한 후 그분은 문득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내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그렸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그분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그림은 여러 전시회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늦게 시작하신 것에 대해 후회는 없으신지.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시작한 것은 후회되지만 시작하지 않았다면 더 후회했을 것이라고.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말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순간은 때로는 늦게 찾아온다. 누군가는 20대에 깨닫고, 누군가는 50대에 깨닫고, 누군가는 70대에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의 시기가 아니라 깨달음 이후의 삶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바꾸고 싶은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살아있는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뛰고 있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사랑할 수 있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배우고 싶어 한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아팠지만 일어났고, 넘어졌지만 다시 걸었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버텨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상처로 인해 쓰러지지 않았고, 고난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았고, 수많은 선택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걷기. 당신의 후반전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남들이 들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도 됩니다. 전반전에서는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았다면 후반전에서는 내 기준으로 살아도 됩니다. 전반전에서는 성공이 목표였다면 후반전에서는 행복이 목표여도 됩니다. 전반전에서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했다면 후반전에서는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와서 뭘 바꾼다는 거냐고. 이미 정해진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지만 삶은 절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 수 있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7번째,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오해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패할까봐 두렵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안전한 곳을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두려움 없는 삶이 용감한 삶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나아가는 삶이 용감한 삶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두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의 두려움, 첫 직장에 출근했을 때의 두려움, 결혼을 결심했을 때의 두려움, 부모가 되었을 때의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두려움도 당신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8번째,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남들은 더 성공한 것 같고, 남들은 더 행복한 것 같고, 남들은 더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들의 고민도, 그들의 아픔도, 그들의 두려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들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과 당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사람도 꽃 피우는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핍니다. 하지만 모든 꽃은 아름답습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에 당신만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9번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라고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무도 내 아픔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인간다움으로,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당신이 느끼는 불안,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곁에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만난 적이 없더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하루가 고단했더라도 당신의 내일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았다고 내일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고 당신의 마음도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시간은 흐르고 상황은 변합니다. 지금의 어둠이 깊을수록 다가올 빛은 더 밝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어둠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당신은 빛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나에게 남겨진 날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날들로 완성됩니다. 당신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속도대로, 당신의 걸음대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면 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고, 지금부터는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도 됩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과거를 사랑하세요. 당신의 상처조차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남들만큼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기에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